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게 뭐냐면 채권 가격하고 일드 사이에는 인버스 관계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쭉 이렇게 계산을 해봤죠, 그지? 여기 일드고 여기 채권 가격인데 보시면 일드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지? 채권 가격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소했지.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인버스 관계가 있고 이거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지? 여기까지 제가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 채권 가격이 그래서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권 가격의 의미라는 게 결국 뭡니까? 지금 이런 거지. 지금 요 가격을 결정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내가 네가 이 채권을 사면 내가 네한테 30년 뒤에 1,000원만큼 액면가 주고 30년 뒤에 그리고 매 6개월마다 40원씩 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쿠폰 레이시 8%고 뭐 줄여서 30년이고 쿠폰 이자율이 뭐 쿠폰 이자 빈도가 6개월이면 요거 뭐죠? 그러니까 지금 이겁니다. 네가 내한테 채권을 사면 그러면 그 내가 30년 뒤에 만기가 되면 원금 그 액면가 1,000원 주고 그리고 6개월마다 40원씩 줄게. 그래서 사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채권 가격이 그렇게 해서 결정된 채권 가격이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채권 가격이 좀 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어떤 차용 정수인데 채권 가격이 왜 이렇게 다 달라질까요? 이 채권 가격이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 일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드가 뭐예요? 어떤 일드였습니까? 요게 뭐였냐 그러면 이 공식에서 보시면 채권의 뭐를 계산하는 거였습니까? 채권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이자율이었죠. 그래서 이걸 일드라고 이야기하고 혹은 디스카운트 레이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이건 시장 이자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 이자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 시장 이자를 해볼까요? 이 시장 이자율이 달라짐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다 달라져. 채권의 현재 가치가 다 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돈을 그러니까 채권을 사는 사람은 뭐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인 거죠 결국은. 근데 또 그런데 일단 좀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래서 지금 이 채권 가격이 다 이렇게 다 달라집니다. 똑같은 조건을 줬는데 이 조건은 변하지 않지. 그런데 채권 가격은 다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요 이자율, 채권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그 일드 혹은 그 시장 이자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럼 도대체 어떤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써야 될까? 어떤 일들을 써야지 채권 가격이 결정이 될까? 근데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이 채권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그 이자율이 보통은 이 시장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그걸 시장 이자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걸 일드라고 하고 통상적으로 그거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어떤 리턴에 대한 수익률이요. 채권 가격이 결정이 되면 그 채권 가격 이게 왜 일단 그런 의미에서 시장 이자율입니다. 이 이야기도 나중에 제가 하도록 하고 자 이제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이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장 이자율이 달라짐에 따라서 채권의 현재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시장 이자율이 달라지는데 왜 채권의 현재 가치가 달라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채권을 사는 사람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채권을 살 수도 있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채권 가격만큼 지불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624원 주고 채권을 살 수도 있습니다. 채권 가격 요만큼 지불하고 그리고 요 베네핏을 받으면 되는 거죠. 앞으로 그 30년 동안 이 베네핏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혹은 채권 가격이 이만큼의 채권 가격을 주고 베네핏을 받으면 됩니다. 아니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액면가는 1,000원이고 아무리 6개월에 한 번씩 40원씩 준다 그래도 또 이게 저기 뭐 3,400원 받아서 이게 내가 뭐 하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뭐하고 관련이 있냐 그러면 시장 이자율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시장 이자율과 관련이 있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채권을 사는 대신에 시장 이자율이 만약에 하나 가지 예를 들어서 1%라고 생각하죠. 지금 현재 시장 이자율이 1%면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1%만큼 이 1%를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겠죠. 다른 어떤 그 오퍼튜니티가 있는 거지. 그런데 그거 하고 혹은 이걸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채권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시장 이자율이 이거라면 그러면 최소한 난 이 가격은 받아야 되겠어. 요 채권을 요런 조건을 요런 쪽에 이런 식의 차용 정수를 쓰면 나는 이만큼의 돈을 받아야 돼. 이게 채권 가격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시장 이자율이 크면 클수록 이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을 팔면서 받는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중요한 점은 이 천 원을 보시면 됩니다. 이 천 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천 원이 액면가잖아, 그지? 액면가인데 요 쿠폰 레이시 40원입니다. 40원입니다. 이때 쿠폰 레이시 8%지. 시장 이자율이 이 쿠폰 레이트하고 같아지는 요때의 채권 가격은 천 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요 쿠폰 레이트보다 더 크면 어떻습니까? 액면가보다 이 가격이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지죠. 그리고 시장 이자율이 이 쿠폰 레이트보다 작으면 어떻습니까? 액면가보다 채권 가격이 더 높아지죠. 더 커지지. 이거 왜 그러겠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오퍼튜니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이 채권을 구입하면 또 어떻습니까? 요 애뉴얼 퍼센트 그 쿠폰 레이트 이 8%를 가지고 이자를 꼬박꼬박 6개월에 한 번씩 받는 거지. 40원씩, 그지?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똑같은 돈을 빌려줘서 시장 이자율이 8%면 시장 이자율이 8%라서 누군가한테 빌려주고 너 6개월에 한 번씩 나한테 이자 갚아. 그럼 얼마씩 갚습니까? 똑같이 천원 빌려주면 얼마 받습니까? 40원씩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채권을 사서 쿠폰 지급액을 받는 거나 쿠폰액을 지급받는 거나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도 똑같이 40원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 채권 가격은 만기 가격과 똑같은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시장 이자율이 10%면 어떻습니까? 나는 10%로 내가 1,000원 가지고 빌려주면 6개월에 한 번씩 나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이자.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10%인데 1,000원 빌려주면 1년에 100원 받죠. 근데 6개월에 한 번씩 받으면 얼마씩 받습니까? 500원씩 받는, 그러니까 50원씩 받는 거죠. 그러면 내가 딴 사람한테 1,000원 빌려주고 50원씩 6개월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채권을 사면 얼마 받습니까? 40원밖에 못 받지.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액면까지 이거 받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따져보면 이 사람도 10% 똑같이 빌려주면 매월 6개월에 한 번씩 50원 받고 나중에 원금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를 1,000원 주고 사면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보다 더 적은 810원을 주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 가격이 이런 식의 채권이 만들어서 시장에다가 판매했을 때 그때 이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이 조건도 필요하지만 또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이 채권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데 들어가는 필요한 이 일드. 다르게 얘기하면 시장 이자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채권 가치가 달라진다. 또 채권 가격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채권 가격이 갖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과 요 일드, 다르게 얘기하면 이건 뭐라고? 시장 이자율은 어떤 관계에 있다고? 인버스 관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크면 클수록 채권 가격은 떨어지겠죠. 왜? 시장 이자율이 높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다른 곳에다가 높은 이자율로 빌려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 내가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이 조건을 가지고 채권을 팔더라도 그지? 채권 가격이 떨어져야 되겠죠. 액면가보다는. 계속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반대로 시장 이자율이 감소하면 시장 이자율이 계속 줄어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 저 8%보다도 더 쿠폰 레이트보다 더 줄어들면 시장 이자율이 계속 감소하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 채권 가격은 더 커지겠죠. 이 액면가보다. 상식적으로 거지. 그 부분을 이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러면 왜 이게 required rate of return이라 또 다르게 부르냐? 이거는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아니, 딱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서 채권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쿠폰 지급액도 차용증서에 다 나와 있지. 액면가도 차용증서에 나와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 차용증서 액면가 가지고 내가,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그러면 최소한 이 채권 가격만큼은 내가 현재 가치가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것에 필요한 이 채권 가격과 요 쿠폰 지급액의 현재 가치, 액면가의 현재 가치 같게 만들어주는 이자율을 찾겠죠. 그 같게 만들어주는 이자율을 다르게 얘기하면 required rate of return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채권 가격을 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런 본도에 대해서 어떤 채권에 대해서 차용증서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차용증서에 대해서 내가 채권 가격을 1,000원을 지불했다 그러면 최소한 내가 받아야 되는 required rate of return은 얼마겠습니까?
저 현재가치 똑같이 이처럼 같게 만들어주는 그 이자율을 찾아야 되겠죠. 그 이자율이 8%다. 내가 채권 가격을 3,400원을 지급했다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되는 required rate of return은 저기 뭐지 0%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 required rate of return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이제 첫 번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본드 프라이스 커브는 컨벡스하다.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좀 이게 이자율에 따라서 컨벡스하다는 건데, 컨벡스하다는 건 뭐냐면 볼록하다는 겁니다. 요 이자율에서 보면 볼록하다는 건데, 이 채권 가격이 여기서도 보시면 제가 그렸던 것도 똑같은 그림이지, 그지? 볼록하지, 그지? 이자율에 대해서. 자, 이것의 의미가 뭡니까? 이게 볼록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자율이 증가할수록 채권 가격이 감소하는 그 뭐지 비율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훨씬 더 이 뭐지 감소하는 비중이 채권 이자율이 감소할수록 훨씬 큰 거죠, 그지? 이자율의 수준에 따라서 이게 기울기 값이 어떻게 됩니까? 다 달라. 이 곡선의 기울기 값이 점점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감소하죠. 감소하죠. 그래서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좀 컨벡스하다는 말의 의미는 요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채권 가격이 이자율이 높을 때에는 이자율이 높을 때보다는 낮을 때 더 민감하게,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채권 가격의 어떤 이 변화율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고, 세 번째는 이 만기가 길어질수록, 그리고 만기가 길어지면 시장 이자율의 변화에 대해서 채권 가격이 더 센시티브하게 움직인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저희가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만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똑같이 고정되어 있죠. 지금 이 상태에서 만기를 한번 제가 바꾸어 보겠습니다. 바꾸어보고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제 만기 바꾸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